명랑쌤이 레시피 팩토리와 함께한 세 번째 책, 외식보다 맛있는 집밥, 명랑쌤 비법 한 그릇 밥과 면을 출간했는데요. 지금 화요일날 출간했는데 출간한 지 이틀 만에 온라인 서점, 예스24, 알라딘, 교보문고까지 1위를 하셨어요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 세 번째 책이 나오면서 네. 세 번째 책은 1탄이나 2탄보다 좀 더 구성이 탄탄하게 잘 나왔더라고요. 이번에 네. 출간하시면서 소감 한마디 들려주세요. 명랑쌤 책을 믿고 구매해주시는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. 1, 2탄이 가정에서 쉽게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. 또 이제 SNS나 뭐 요리 카페나 블로그 같은데 이제 책대로 했는데 이런 맛이 나더라.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이제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되잖아요. 요번에는 조금 외식을 할 때 접할 수 있는 메뉴들, 그거를 집에서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, 이런 것들을 한번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식탁에 알려드리고 싶어서 만들게 됐습니다. 이번 3탄을 기획하고 메뉴를 선정하실 때 가장 신경 쓰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? 한식, 양식, 일식, 중식 스타일의 약간 골고루 다양한 별미 한 그릇 밥 요리 이런 거를 실었는데요. 제가 오랜 세월 20년 넘게 요리 수업을 하면서 별미 한 그릇 덮밥 요리, 뭐 면 요리 이런 특강들을 많이 했었거든요. 뭐 특히 요 한 그릇 밥 요리 특강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. 쉽고 맛있으니까 집에 가서 많이들 따라하시고 뭐 따라했더니 이런 맛이 나서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더라 이런 말도 많이 듣고 그래서 가정에서 이렇게 식구들이 다 같이 식탁 앞에서 행복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게 됐습니다. 이번 책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명랑쌤 추천 메뉴 3가지를 골라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3가지만 해야 돼요? 다 맛있고 하나하나 좀 해보면은 네. 너무 반할 만한 그런 메뉴들이라고 생각합니다, 저는. 그래도 수업 때, 특강 수업 때 가장 인기가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닭고기 조림 덮밥이라고 있어요. 그거 굉장히 맛있습니다. 연령대 뭐 젊은 층이나 뭐 중장년층이나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다 맛있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어버이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표지에도 나와 있는 그 전복 영양밥이 있어요. 제가 요 전복 영양밥 수업을 그 기업체 특강을 할 때, 외부 수업을 할 때 많이 했었어요. 50대, 60대, 70대 어르신들이 많았어요. 그분들이 요거를 전복 영양밥을 드셔보시고서 너무 반하셔가지고 막 스튜디오 위치가 어디냐, 뭐 자녀를 보내겠다, 며느리를 보내겠다,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드셨어요. 그래서 이번 어버이날 뭐 부모님들을 위해서 한 번쯤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면 요리 중에서 추천을 하라면은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쉽게 많이 해먹는 게 잔치국수거든요. 근데 이제 잔치국수에다가 김치를 묻혀서 넣고 소고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소고기 소보루를 양념물에서 볶아서 듬뿍 올렸어요. 많이 알려진 잔치국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나 할까? 저 지금 금방 침 삼켰어요. 침 고였어요. 책 속에 소개한 명랑쌤 비법을 독자님들한테 딱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. 뭐가 있을까요? 딱 한 가지요. 비법은 원래 여러 가지가 섞여야 또 메뉴마다 또 비법을 여러 개 쓰셨더라고요. 똑 떨어지는 맛이 나오는데 뭐 굳이 딱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은 솥밥이나 영양밥을 지을 때 부재료가 여러 가지가 섞이다 보면 섞을 때 이게 푸실푸실 떨어지고 찰기가 없어서 이런 밥을 할 때는 꼭 찹쌀을 조금 섞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찹쌀을 많이 섞으시면 안 돼요. 많아봤자 20% 정도 적당히 찰기가 있으면서 좋습니다. 뭐 면 요리 같은 경우에는 그 브랜드마다 면 종류가 다 달라요. 굵기도 여러 가지고 뭐 면도 워낙 나오는 게 여러 가지고 그러니까는 정확한 그 제시된 시간만큼 삶으셔서 얼음물에 재빨리 헹구거나 찬물에 재빨리 헹궈 가지고서는 물기를 제거하고 요리에 응용하시는 게 좋고요. 쫄면, 냉면 이런 것들은 해놓고 나서 부재료 준비하고 소스 뿌려서 먹으려고 딱 보면은 엉겨붙는 성질이 있는데 충분히 헹궈 주셔야 돼요. 비벼가면서 찬물에 여러 번 비벼가면서 충분히 빠락빠락 비벼가면서
제가 충분히 안 헹궈서 그동안 면이 그렇게 뭉쳐가지고 먹은 걸로. 냉면을 뜨면 한 덩어리로. 집밥을 매일 해먹고 싶어도 바쁜 일상 때문에 배달식, 외식에 의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쉽고 빠르게 제대로 집밥을 맛있게 차려 먹는 비법이 따로 있을까요? 저 같은 요리 전문가들도 퇴근해서 집에 가면 주방에 오래 붙어있는 요리 안 합니다. 저부터도. 그렇다고 전혀 안 하고 살다 보면은 거의 점점 다 외식에만 의존하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명비찬에 보면 밑반찬들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 중에서 볶음이나 조림 같은 경우에는 해서 뭐 3, 4일, 5일 이상 이렇게 두고 먹어도 되거든요. 명비찬에 있는 좀 오래 둬도 상관없는 것들을 한 두세 가지 만들어서 김치 냉장고나 뭐 냉장고에 저장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국물을 좋아하신다면 좀 진하고 매콤하고 껄쭉하고 뭐 요런 국물 요리를 한 가지 만들고 또 한 가지는 약간 맑은 국 종류를 한 가지 만들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좀 다른 버전의 국물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요것도 이제 김치 냉장고나 냉동고에 소분해서 넣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번에 나와 국물이 아니라 국물 요리를 아예 만들고 아예 완성을 해서 진짜요? 네, 그거 그냥 냉동이나 김치 냉장고에 소분해 놨다가 그때그때 데워 드셔도 되잖아요. 미리 만들어서. 네. 뭐 이런 거를 반나절만 투자를 해서 국물 요리 두 가지. 그 다음에 뭐 밑반찬 한 세 가지. 근데 그거를 일주일 내내 먹으면 너무 질리잖아요. 이번에 나온 한 그릇 밥과 면 요리 책에 있는 거를 사이사이 한 번씩 곁들이시면 일주일 내내 조금 질리지 않는 식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리고 책대로 따라 하시면 일단 맛있습니다. 명랑쌤 비법 꼭 따라하세요. 자, 독자님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? 간절히 집밥이 필요한 시기에 정말 집밥 메뉴로 정확하고 맛있는 맛을 낼 수 있는 책을 만들어보자 하는 의도에서 정말 굉장히 자세하게 썼어요. 네네네. 그랬더니 이제 책대로 따라했는데 너무 맛있게 잘 나와요.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. 밥과 면 요리도 수업을 이제 앞으로는 안 할 생각을 하면서 95% 이상의 어떤 노하우를 그냥 다 담았다고 보시면 돼요. 워낙 전국에서들 많이 오시고 또 못 오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레시피만 구할 수 없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이 책 한 권이면은 그냥 정말 맛있는 밥 요리 하나는 해결되실 것 같아요. 그 세 권만 있으면은 매일매일의 식탁이 즐겁지 않을까. 생각을 작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. 그러신 거 맞죠? 네, 그럼요. 그럼 저희 사탄도 기대해봐도 될까요? 네. 사탄도 그러면 살짝 고민해 보시는 걸로. 네. 온라인 서점 1위 기념. 그냥 넘어갈 수 없죠. 중간에 제가 얘기했었는데 이번 책에 실린 메뉴 중에서 곧 어버이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부모님들한테 해주기 좋은 메뉴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좋은 메뉴 보양식 중에 한 가지라고 할 수 있고요. 영양이 가득 담긴 그런 요리입니다. 책 표지에도 실린 그런 요리예요. 그 요리의 제목은 무엇일까요? 책 표지에 두 가지 메뉴 밥 요리랑 면 요리 중에 그럼 힌트 하나만 주세요. 밥 요리요. 밥 요리. 네. 책 표지에 밥 요리가 무엇인지 댓글을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와.